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털어가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만 봐도 문이 열렸는지 잠겼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차 문을 잠갔더라도 손잡이를 당겨 잠긴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차에서 내리자 멀찌감치 지켜보던 남자가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차 주인이 다른 볼일을 보는 사이 이 남자는 자신의 차인 양 자연스럽게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가방을 훔쳐 달아납니다. 화난 대낮, 그것도 주택가 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이런 차량 털이 사건은 499건, 하루에 1.3건 꼴입니다. 주로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이 범행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런 차량이 많은지 거리로 나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직접 전주 도심의 한 공영주차장에 나와봤는데요. 손잡이를 당기자 이렇게 문이 열리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차 문을 잠갔다고 착각한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열려 있는지는 모르셨어요? 확인은 안 해보셨어요? 스마트키나 원격 잠금키가 보편화되면서 이런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문이 열린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요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문이 시정되면 사이드미러가 이제 접히는 방식인데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경찰은 잠시라도 차를 비울 경우 반드시 차 문을 잠그고 원격으로 차 문을 잠갔더라도 반드시 손잡이를 당겨 잠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도시계획 당시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짓기로 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인 전주시가 이 땅의 절반을 한 종교시설에 넘기려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혁신도시에 있는 꽤 넓은 나대지입니다. 1200평 규모로 땅 주인은 전주시인데 현재는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당초 도시계획에는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짓기로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땅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땅과 마주한 한 교회가 시유지의 일부를 사들이려 하기 때문인데 교회 측은 매입한 땅에 주차시설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윈윈이다. 지역 주민들이 평일에는 쓰고 주일에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전주시는 이 땅의 절반가량을 교회에 내주는 대신 교회 측이 가진 시청사 근처 땅을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로가 가진 땅을 맞교환하는 셈입니다. 청년들이 와서 좀 북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마침 교회에서 줄기차게 아마 그 부지를 시에다가 매각하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을 기다리던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는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 이면으로는 교회와 협의해서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진행한다라면 또 열린 행정이라고 하면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시 당국의 편의만을 고려한 섣부른 행정에 주민들의 불신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고창 출신의 인촌 김성수는 일제강점기 민족을 이끈 지도자이자 변절한 친일파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확정하자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고창 읍내에 있는 새마을 공원입니다. 양지 바른 자리에 인촌 김성수의 동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성수를 결례를 이끄는 스승이자 결례의 입, 손발이라고 극찬한 헌 씨는 공교롭게도 같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된 미당 서정주 시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공식적으로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 강제징병과 징용을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일제 식민지 통치와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김성수의 후손과 인천기념회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정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김성수의 독립유공자 서원을 취소하고 동상과 생가의 현충시설 지정 해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원이 취소되면 그걸 근거로 저희가 현충시설 해제를 건의할 예정이에요. 이와 함께 동상 철거와 생가의 도문화재 지정 취소, 김성수의 호를 딴 도로명 주소 변경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군 자체적으로도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친일 논란이 일었던 김성수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공식 확인되면서 김성수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인촌 김성수 말고도 시인 서정주와 소설가 채만식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문학관을 지어 예산을 지원하고 도로명까지 만들어 친일파를 기리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미당 서정주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부에 쓴 시 송정오장 송가입니다. 자살특공대 가미카제 대원으로 끌려가 무참히 죽어간 조선 청년을 노골적으로 찬양합니다. 해방 이후에도 자신의 친일 행위에 대해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던 서정주는 지난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고창군은 미당 시문학관을 세우고 운영비로만 해마다 7천만 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의 호를 딴 도로명도 만들었습니다.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도로명 주소를 바꾸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명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행정 절차를 진행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군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된 소설가 채만식의 문학관을 만들어 4천만 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만식의 호, 백릉을 딴 도로명도 4곳이나 됩니다. 아직도 독립유공자들은 힘들게 삶을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이름들이 많은 건데 이렇게 친일파라든지 아이들이 쉽게 얘기하면 오명으로 알고 있어야 될 이름이 아이들 이름에서 자랑스럽게 불려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적 성취와 친일 행적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게 세금을 지원하고 공공재인 도로에 그들을 기리는 이름을 붙인다는 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각 부문에 있는 특히나 도로명 주소 그리고 친일파 동상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5년 친일파를 기념하는 시설물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2년 이내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5월 자동 폐기됐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 등재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수년째 터덕거리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123년 전인 1894년 반봉건을 내세운 동학농민군이 처음으로 관군을 크게 물리친 정읍 황토현 전적지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곳이지만 지금은 풀밭이나 다름없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이곳에 400억 원을 들여 추모관과 연구소, 체험시설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혁명의 의미를 되살려 나가는 어떤 메커로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된 해는 지난 2014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 없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액 국가예산 지원을 계획했던 정부가 갑자기 지방예산 50% 분담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제주 4.3 평화공원과 이천 민주공원을 전액 국가예산으로 건설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그런 맥락을 같이 해서 형평성 있게 정부에서 정부 국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조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 등재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기록물이 국가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아 기념공원 조성에도 파란불이 켜진 것입니다. 4년째 성과를 내지 못한 기념공원 조성이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은 만큼 정부를 설득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읍사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인데요. 정읍사의 사랑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완공됐습니다. 진안에서는 홍삼축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가 내장산 아래에 있는 용산호에 2억 5천만 원을 들여 정읍사 전망대를 마련했습니다. 정읍시는 용산호 전망대와 백제가요 정읍사의 전설이 서려 있는 내장산 망해봉과 불출봉을 연계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진안군이 오는 10월에 열리는 2017 진안 홍삼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실무추진단은 첫 회의에서 8개 분야 58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제시가 김제라는 명칭이 생긴 지 126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김제의 역사적인 인물과 사상, 문화예술 등을 살펴보고 미래발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부안군과 전북 스카우트연맹이 아루바와 바하마 등 중남미 4개 나라를 찾아 2023 세계 잼버리의 새만금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부안군과 스카우트연맹은 세계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그릴 수 있는 대회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김제 출신의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 차장이 차관급인 농촌진흥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전북 출신이 처음으로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되면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등 다른 기관에서도 전북 출신이 기관장으로 선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우려 요인도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3, 4분기 제조업체의 기업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 실사지수인 BSI가 94로 3분기 연속 크게 상승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수요 위축 등 위험 요인이 남아있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내수 회복세가 더딘 점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해안에 내린 집중호우로 5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부안과 김제, 군산 등 3개 시군에서 농경지 526헥타르와 주택 1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라북도는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 면적은 더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오전 3시쯤 임실군 임시릅에 있는 한 버스 회사 주차장에서 불이 나 버스 2대가 완전히 타고 4대가 일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억 1,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0도 등 28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목요일에도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이 33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